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4년 하반기 특집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놈놈놈이 아니고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이란 내용으로요. 오늘도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엮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요. 전반부에는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뉴스 브리핑을 좀 담아왔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러분들 기준봉 세워놓고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3714-2856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벌 없이 바로 화면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죠. 우선은 좀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이렇게 이제 캡처를 떠왔습니다. 성 소장의 주식 강연회, 무료 대전 강연회,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특별 강연회를 제가 이제 격주로 토요일 날 대전에서 계속 개최를 합니다. 자, 내일 모레 글피입니다. 8월 3일, 이번 주 오후 2시에 둔산동 교육장. 신청 접수는 샵3772. 하단에도 지금 자막이 나가시죠? 그렇게 해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과 같은 대화를 좀 많이 좀 나눠보시자고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유사투자자문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사칭 문제 때문에 무슨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경제학 교수님도 뭐 사칭을 해서 너튜브라든가 아니면 노란톡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해서 이제 큰 피해를 입히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뭔가 좀 금감원에서 칼을 빼들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세 사기 진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선량한 집주인을 제재하는 거와 좀 같은 얘기가 아닌가. 8월 14일부터는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노란톡은 폭파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내용부터 좀 잘 보실까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게 지금요. 자, 주요국 중에 최하위권 기록한 코스닥 시장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상단에 주요국 중에서 최하위권 기록한 코스닥 시장 수익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쪽에 여기 보면요. 자료는 한국거래소 자료고요. 연초 기준, 그래서 24년 7월 23일까지에 대한 자료를 한국거래소에서 가져온 거고, 이제 뉴스 브리핑이라고 했잖아요. 기사 내용을 캡처 뜬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자, 1위가 어디냐면요. 트리키에, 그러니까 터키입니다. 옛날 그 나라명이 터키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트리키에로. 연초 대비 24년 7월 23일 기준으로 트리키가 무려 46%가 올랐고요. 2위가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20.35%. 3위가 어디냐면요. 미국입니다. 나스닥입니다. 20.05%가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엔비디아부터 테슬라도 그랬고 엔비디아는 이제 어제도 그랬고 계속 지금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폭락을 한다고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한국이 몇 위냐면요. 꼴찌죠. 두 번째요. 19위. 그리고 그러면 20위는 누구냐? 마이너스 6.46% 연초 대비 7월 23일 기준으로 지금 이제 더 빠졌겠습니다만은 20위가 멕시코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라는 나라인데 여기 제가 이렇게 좀 한번 기사를 좀 짧게 보자고요. 자, 코스닥 상승률이 세계 주요 증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성장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 러셀 2000 지수 이게 중소형주입니다. 격차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고 20년 가까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한국 대표 성장주 시장의 현 주소다. 그리고 또 다음 내용 볼게요.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데 여기 좀 잘 보세요. 뭐라고 쓰냐면 멕시코는 최저임금 2배 인상을 공언한 좌파 여당이 승리한 뒤에 지금 페소화 가치, 그러니까 이 나라 돈 가치가 지금 급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멕시코란 나라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부자들도 떠나고 큰 손들도 좀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 주식은 말이에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건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사실상 위기 직전 수준의 국가 증시와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그 기사를 좀 보니까요. 예.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에 이제 금투세 시행을 전체적으로 예정대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당내의 전체적인 의견이다라고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세청 차장 출신의 국회의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금투세를 시행을 하되 우리가 이제 기본 공제액을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걸 1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내용 보셨나요? 그죠? 이미 떠났거든요. 뭐 금투세를 뭐 예를 들어서 하지 않겠다. 뭐 아니면 뭐 폐지하겠다라고 해도요. 이분들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증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이 그냥 변동성만 되게 심한 그런 장세가 80년대 대만 지수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의 1929년 대공황을 오기 전 그때 주식 상황과 대한민국이 똑같다. 이 말씀은요. 제가 이 시장에 들어온 지가 35년이 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최근 같은 시장은 처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편저편을 떠나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아직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나라가 부강화되고 전 세계 주요 증시의 시가총액이 한 10% 넘는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더 내게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창을 좀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한경코리아 기사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코스닥이 언제 출범했냐면요. 96년도에 출범을 했거든요. 96년도.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출범한 이후에 97년도 우리나라 IMF 맞았고요. 그리고 바로 2000년, 몇 년 있다가 바로 2000년도에 우리는 벤처 열풍이었고요. 미국은 닷컴 열풍이었죠. 이 모든 것이 제 생각에는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잘 보실게요. 자, 2000년 이게 닷컴 열풍인데 이때 당시에 상장사 수가요. 한 1200개 정도 돼요. 1198개인데 지수 보실래요? 지수가 2925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겠다. 내년에. 지금요. 24년 지금 여기 지금 몇 개냐면요. 1739개예요. 주식수가. 그런데 지금 지수가 지금 800포인트.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우리. 그러고 싶어요. 이걸 보시면 좀 느끼는 거 없으신가요? 그죠? 자, 어쨌든 뭐 이 내용들, 뭐 국내 그 GDP 상위 20개국입니다. 20개국. 주요 지수의 등락률 조사한 거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게. 그래서 멕시코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알겠죠? 우리나라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순수출이나 뭐 어쨌든 우리나라 어떤 GDP나 상당히 좋은 국가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데 주식시장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자료는 뭐냐면요. 급등한 코스닥 시장의 이제 그 퍼입니다. 퍼. 주가 수익률 비율. 그러니까 여기가 103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좀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 용어들이 있어요. 그죠? EPS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PER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EPS는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퍼는 뭐라냐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의 수익성 지표,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EPS는 자,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샀는데 1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12,000원이 된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얼마가 됐다? 12,000원이 됐어요. 그렇죠? 올랐네. 그죠? 그럼 얼마 벌었어요? 그래요. 2,000원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벌었다고요? 2,000원. 이게 주당 순이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EPS라고 그래요. 이걸 EPS. 주당 순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전을 찾으려면 1년에 2,000원 벌었으니까 몇 년이 걸릴까? 5년. 5년 걸리겠지. 2,000원, 5년 걸리겠지. 그러면 5년 걸리는 거, 이 5가 이게 퍼라고 하는 거예요. 퍼. 이해 가셨어요? 퍼.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5,000원이 됐어. 그럼 퍼는 뭐예요? 2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0,000원에 샀는데 11,000원밖에 안 됐어. 그러면 얘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퍼주, 저퍼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퍼주, 저퍼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고퍼주, 저퍼주 얘기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저 2,000여 명의 저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전문가님, 어드바이저님께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냅니다. 1번, 2번. 이거는 이제 저퍼주고, 이거는 고퍼주요. 자,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저퍼주가 줄까요? 고퍼주가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요? 저퍼주라고 얘기해요. 그죠? 저퍼주는 차트상 보면 고점이죠. 그죠? 고퍼가 맞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1년 동안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11,000원밖에 안 됐으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네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거 15,000원이 됐다. 그럼 이거는 고점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잘못 계산됐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자, 동학개미의 눈물. 뭐라고 쓰냐면 상반기 수익률 20개국 중에 19위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개미는 얼마나 쏟아붓어요? 6조. 코스닥 시장 글로벌 왕따 96이에요. 96이라고 써있잖아. 상반기 수익률 19위. 멕시코보다는 낫다. 이게 웃긴 거죠. 그죠? 세계 GDP 상위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처참한 현실인데 아직까지도 금투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못됐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하는 인구가 1,400만 명입니다. 그러면 1,400만 명이 다 주식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좌를 2개를 보유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1,4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600만 명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600만 명이 지금 주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잘 들어요. 그러면 신랑 몰래 남편 몰래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반대로 아내 몰래 주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주식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되면 아내분도 삶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600만 명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남편까지 계산하면은 1,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3반 수업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녀가 있을 거예요. 주식에서 아버지든 엄마가 주식에서 아주 패가망신하면 자녀들이 둘만 있어도 그잖아요. 둘만 있어도 많이 힘들겠죠. 그러면 전체 국민의 대충 내가 1,400만 개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정도는 힘들겠죠. 바꿔 얘기하면 최근처럼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막 그냥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되면 뭔가 손해를 크게 보고 힘들어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타겟이 필요한 거야. 타겟. 너 때문에가 필요한데 그 너 때문에를 왜 끌어안으시려고 그럽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내쫓고 현대차를 내쫓고 우리 중소기업끼리 힘을 합쳐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납품은 어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국민이 무지하면 정치가 무지한 거다. 자 보실게요. 좀비 기업 남고
제가 그 2월 달부터 강의 드렸지 않았어요. 그죠? 뭔 강의를 들었냐면 지금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뭔가 뒤바꿔 놔야 된다고요. 거기에 머리 뒤두르고 앞장서면 여러분들 인기 얻을 것 같아요. 좀비 기업 많고 대장주 떠난 코스닥, AI 랠리 혼자 역주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평판 바닥 상태. 코스닥만 그래요? 코스피도 그래요. 그리고 내실도 없고 상장사 수만 계속 불려가지고 300개, 200개의 특례 상장 5년 연속 적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송 소장님 방송의 팬인데 그나마 양심적인 방송을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요, 대가들의 투자 비법인데, 그런 이제 그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뭐라고 썼어요, 지금? 뭐라고 쓴 게 아니죠. 자, 뭐라고 캡처 떴어요? 정체성 없는 시장, 내실 없는 몸집만 불어난 코스닥. 그래서 상황이 이렇지만 22년 거래소는 오히려 상장 폐지 요건을 어떻게 했다? 완화했다. 여기 몇 년도예요? 2022년. 자, 다 같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몇 년? 2022년. 지금 몇 년도예요? 2024년. 기억해요? 22년. 자, 22년에 뭐라? 상장 요건을 완화했다. 상장 폐지 분명히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어 이러는 거죠.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에? 자,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기업심사에서 퇴출돼야 되는 거고, 그런 회사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확 바꾸면서 어떻게 했다? 아이 그냥 해. 단지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뭐냐면 코스피로 따지면 관리 종목이에요. 옛날에는 관리 종목이 30분마다 그냥 거래됐잖아요. 지금은 그냥 장중에 거래가 된단 말이죠.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이런 거예요. 야, 이거 회사 쓰레기인데 하여 조심해서 하세요. 이거거든요. 응? 그렇게 지정되는데 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성준 위원장님은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첫 상장 폐지 무효 판결이 나온 이른바 2022년, 저 따라하세요. 몇 년? 2022년. 제가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는지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만우 사태 아세요? 모르시죠? 검색해봐요. 이게 뭔지. 이후에 거래소가 좀비 기업 퇴출을 결정할 때 지나치게 어떻게 한다? 소극적으로 변했다. 즉 무슨 얘기냐? 개인 투자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돈을 뺏어 드십니까? 그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여기 이제 김학균이라고는 그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닥 상태인 코스닥 시장 평판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상장 문턱 높이고 퇴출을 용이하게 해야 된다. 시장 건전성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짝짝짝. 김학균 센터장님,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맞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요. 자, 뉴스브리핑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친구가 누군지 아시죠? 이 친구에 대해서 억하신 적 없어요. 여기 뭐라냐면 가수 홍진영 회사가 있는데 IM410이라는 회사가 직원이 몇 명? 4명입니다. 그리고 적자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상장한답니다. 몇 년도에? 2026년도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디랑?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도 제가 감정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례 상장시킨 회사들 보면은 거의 다 회사들이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상장할 수 없는 종목들만 어떻게 이렇게 상장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진영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IM410 26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난달 누구와 한국투자증권하고 뭐라? 기업 공개를 위한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적자 회사가 직원이 몇 명? 직원이 4명 상관없어요. 2명이면 어때요? 뭐 더 늘리면 되지, 그죠? 자, 무리한 상장이란 지적이 나오는 건 IM410 규모와 부실한 실적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채용 플랫폼 자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이 회사 직원 수는 4명.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나온 기사, 이거 써 있잖아요. 기사 출석. 예? 예. 예. 뉴스탑이라고, 그죠? 이런 데서 사실을, 자, 이익도 내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이 회사가 매출이 6억 원인데, 예? 예. 6억. 그러니까 영업 손실은 7억 3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상장하면 안 돼요. 홍진영 씨. 그냥 열심히 그냥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상장한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꾸준히 어떤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요. 예, 회사가 자꾸 규모가 커지면서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대출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상장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잘못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끌어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아싸라비오 그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사가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걸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부와 여당과 야당은 이거를 잡아서 정말 이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돼서요. 뭔가 이 나라를 부흥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들 정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써 있어요. 야,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요건에 야, 직원이 4명이든 2명이든 성장 무슨 상관이야? 규정은 없어. 그래요. 여기 써 있어요. 다만 앞으로 이사회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 내용이에요. 문제는 뭐다? 실적. 그냥 들어오지 마시라고. 주식 상장을 위해서는 써 있죠. 주식 분산, 2번째 경영 성과, 3번째 시장 평가, 4번째 성장성, 5번째 감사 의견.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이래선 아니 됩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혼자 막 떠들고 재무제표 좀 보세요. 재무제표 좀 보여주세요. 이래선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례상장이 이게 정상인 회사가 있었느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요. 그죠?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성과 시장평가 기준은 최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건 자격증 딸 때도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다만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높은 기술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은 기술 특례 상장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면 홍진영 씨가 만든 이 화장품을 60세 먹은 할머니가 아니지 60세 드신 아주머니가 얼굴에 발랐더니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22살이 된겨. 그러면 그는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리가 멀어요. 예? 기술 특례 상장과 거리가 멀고 적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서 이 한국투자증권 제발 이거 해서 또 개인 투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수고해요. 그래 미안해요. 자, 뉴스 브리핑 다음 소식.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준비를 한 건 뭐냐면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의 성소정의 많은 팬들께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연합뉴스에서 어제 그저께 이렇게 기사를 빵 냈는데 더 무서운 거는 SBS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내더라. 그런 뭔가 보도자료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찾아보세요. 진짜라니까요. 이거 뭐라고 써있냐면 미성년자도 주린이 열풍. 주린이는요. 주식 플러스 어린이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왔는데 돈은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어린이 같다. 그래서 주식 어린이라는 그 표현을 주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요. 미성년자도 주린이 열풍. 가정, 학교에서 건전한 교육해야. 누가 교육을 합니까? 선생님도 무슨 700원짜리 막 이상하게 막 5년 연속 적자 이런 잡주만 하고 있는데 누가 학교에서 건전한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누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주식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 4년 만에 21배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태반일 수가 있겠지만 이 기사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조건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이른 시기부터 금융을 이해해야 한다. 금융을 이해하고 주식을 해야지.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도박 성향으로 시작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행적 투자 경험, 부의 격차 심화 우려도. 출처는 연합뉴스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보시자고요. 뭐라고 쓰이냐면, 자, 기사 내용입니다. 직장인 조지상 씨입니다. 이게 이제 가명인지 실명인지 가명이겠죠, 그죠? 이름도 이상해졌네. 조지상 씨, 나이는 46살이고, 지난해 말 스토리를 만들더라도 좀 이쁘게 만들어봐. 자, 46살 조지상 씨가 지난해 말 중학교 2학년 아들 명의로 주식계좌 만들고 목돈 50만 원을 넣어줬다. 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이제 뭐라고 쓰냐면 조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군은 이후 매달 받는 용돈 중 일부를 투자해서 용돈을 얼마 받는다는 거죠. 매달 50만 원씩 넣어주나? 자, 어쨌든 주식계좌 만들고 목돈 50만 원을 넣어줬대. 그런데 조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연합뉴스 잘 들어. 매달 받는 용돈 중 일부를 투자해서, 용돈을 얼마 받는데? 예? 투자해서 때로는 간식비를 벌고, 저 울고 싶어요. 두 번째, 때로는 쓴맛을 본다. 누가? 중학생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주 여러분, 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뭐 금투세가 시행돼서 시장은 더 박살이 날 거고요. 저는 2년 전,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다면은 저도 이제 뭐 더 이상 이 바닥에 버틸 자신 없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자, 쓴맛을 본다. 자, 조구는 자기 반에 주식을 하는 아이들이 3분의 1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3분의 1이 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주식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나 이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요. 야, 이게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이 내용을 반드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2학년이 3분의 1이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뭐 30명이면 10명이 주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 저 수업 시간에 휴대폰 들고 다니나요? 예?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그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고 있다가 걸리면 휴대폰 뺏기고 뭐 일주일 동안 안 주고 이랬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이제 주식 보는 거예요. 야, 오늘 주식, 야, 하이닉스, 야, 엔비디아, 오 마이 갓 이러고 있나? 선생님, 어저께 사신 거 저기 흥구석유 축하드려요. 오늘 상가 갔어요. 우와 이러나? 그래, 내가 피자 시킬게. 이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진성준 위원님. 조 씨는 교육 차원에서 위험한 투자보다는 뭘 한다? 삼성전자나 SK처럼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잖아. 빼먹었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대기업 종목 위주로 거래를 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봐요. SK 하이닉스는 끝난 거고 삼성전자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이 기사를 보면요, 이거는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뭔가가 소설스럽다, 제 생각이에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틀린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슬프다 오늘. 자, 재밌어요? 네, 재밌잖아요. 미성년자도 주린이 열풍, 가정학교에서 건전한 교육해야. 주식 투자는 뭐다?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라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20년 동학개미의 운동 이후 급변했고, 이 같은 주식 투자 붐의 영향은 10대 주린이,
이제 새롭게 바뀝니다. 10대 줄임이 양성으로 이어졌고 저금리 기조 속에 증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투자 연령은 낮아져 왔다.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막아야 돼요. 이거는 저는 주식 물론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뭐 대기업 총수 뭐 손자 증손자 애들이 뭐 주식을 막 수백억 막 수천억씩 들고 있어요. 그 누가 뭐라고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야 뭐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저 일반 국민들이 저 애들을 주식을 시키나요? 주식에 대해서 아나요?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요? 주식이 지금 학교에 경제 과목이 어디 있어요? 경제 과목 없죠. 주식을 하려면요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은 2번, 3번은 1시간씩 해서 수업이 있어야 되죠. 경제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쳐야죠. 안 그래요? 근데 없어요. 에?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 올해 3월에 키움증권 미성년자 고객 수가 5년 전보다 약 14배 늘어났습니다. 48만 명 돌파. KB증권 역시도 지난해 미성년 고객이 17만 5,260명으로 4년 전에 비해서 몇 배, 15배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이제 뭘 뜻하는 거예요? 야, 주식에, 야, 안 되겠다. 야, 주식에, 너네들도 해. 야, 5년 전서 적자회사, 괜찮아. 그냥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야. 할 때 조심해. 해. 너네들은 안전한 거 들어가야 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HLB,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국민 주식이야? 이 왜 국민 주식입니까? 삼성전자가. 이재명 거지. 이걸 왜 국민 주식이라고 그러죠? 국민 주식이란 말 자체는 연합뉴스 잘 들으세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국민연금이에요? 아니라고요. 국민주식이란 말 자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삼전자사 주주 중 미성년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주주의 8.38%에 해당되는 39만 1,869명. 어쨌든 하여튼 21.4배 증가했다. 이건 여러분들 요 헤드라인을 이제 치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제가 파란 줄 친 거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같은 현상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미성년자도 손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시황 제공방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 정보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덕이 크다.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이게 장이 이제 그 시작이 9시부터란 말이에요. 9시부터면 대개 8시부터 일어나서 뭐 미국장 시황 같은 것도 다 열어보야 되고 장중에 중학교 2학년이 한 반에 3분의 1이 주식하면 너네들 수업할 시간이 어디 있어? 차트 들여다봐야지. 야, 1시간 딱 끝나고 10분 그 쉬는 시간 봤더니 주가가 수업 시간에 딱 올라서 상한가 갔다가 밑으로 확 하한가 가서 마이너스 10% 됐으면 어떻게 할래? 그게 수업이 돼? 저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아니 뭐가 잘못돼서 그리고 이거 좀 시황 제공방 유튜브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4월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서 부모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누가?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 금감원 금융이 뭐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상장 자체 요건도 완화시키고 5년 연속 적자 직원들 월급 못 줘도 그냥 해 그러고 야 너 몇 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야 그냥 해버려. 야 아버지 돈 있어? 예 아버지 돈 있는데요. 아버지한테 50만 원만 달라고 그래. 그리고 매달 용돈 너 얼마 받아? 한 달에 10만 원 받는데 안 돼 인마 30만 원 달라고 그래. 그래서 너 쓰고 나머지 20만 원은 주식하는 거야. 안정적으로 하는 거야. 삼성전자. 그러면 여러분 시황제공방 유튜브에서 뭐 합니까? 삼성전자 얘기합니까? 이상한 막 동전주 막 그냥 잡스러운 종목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가 웃기다고 이거 너무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이에요. 자, 이제 끝났어. 이제 후반부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재밌어? 이거 울어야지. 재밌는 게 아니지. 전문가들은 이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른 시기부터 금융을 이해하고 친숙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화면 크게 갑니다. 피디님. 보세요. 다시 한번 밑에 파란 줄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들은 이른 시기부터 금융을 이해하고 친숙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봐요. 금두세합니다. 이거 봐요. 아니라고요. 마지막 뉴스 브리핑입니다. 8월 달에 신규 상장한대요. 8월 달에. 이제 스펙 제외하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뮤라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아이언 디바이스 이렇게 상장하거든요. 예, 성소장이요. 상장하는 즉시 예, 이 방송에서 다 예, 뒤집어 엎는 거 아시죠? 그죠? 2월 달부터 했습니다. 지지난 시간 계속 방송 보면 아시죠? 야, 그래. 야, 저거는 하면 안 되지. 아, 저건 잘못됐지. 한국투자증권 잘 들어. 여러분들 한 40여 개 증권회사들, 주관사로 있는 증권회사들 그 평가를 잘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고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뭐라고 써있냐면 다가오는 8월에는 오늘이 안타깝게도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8월 달이 되는데 다가오는 8월에는 대여급 기업들이 모습을 감춘 가운데 뭐만 중수형 공모주들이 대거 코스닥 시장에 도전한다. 특히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어쩌면 대한민국 이 주식 관련 기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비정상입니까? 이렇게 쓰고 이거는 야 이노그리드 사버려. 야 이거 상장 예비심사 효력 불인정했잖아. 야 이게 근데 재심사에서 된다? 야 이게 대박이야. 뭔 말하는 거예요? 대여급이 없지. 그냥 중소형 공모주들 그리고 신규 이분들 상장 안 했습니다만 상장하면 하나씩 열어볼 건데요. 안 봐도 뻔할 겁니다. 안 봐도 뻔할 거니까 이쯤에서 저도 숨 좀 고르게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후반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잠시 후에 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주식은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는 원칙과 기법을 모르면 살아남기 힘들다. 자, 제 캐릭터입니다. 우리 PD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이쁘죠, 그죠? 성소장의 비밀 차트. 제 기억으로는 2009년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TV에서 뵀죠. 그때 처음 한 얘기가 3714-2856-108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블 매매다라고 해서 눌림목 중에 계속 음봉, 양봉이 많다가 올라가는 과정에 눌림목 중에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음봉의 중심 라인을 거서 직전의 양봉과 중심 라인이 같은 모습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우위면 매수고 그리고 시가 우위로 매수가 진행되고 조정을 주면 거기서는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 주는 구간에 여기 이제 양봉도 있고
예, 음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음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눌림목 구간에서는. 눌림목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음봉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음봉 하나 더 그릴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직전에 양봉이 하나 생겼단 말이요. 예, 직전에 양봉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하나 생겼어. 이렇게. 예? 이렇게 생겼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캔들의 중심을 이렇게 갔을 때 이 중심과 맞으면 이게 시가요, 시가. 시가가 이 위에서 시작하면 이건 매수인 거요. 그러면 눌림이 끝나면 다시 올라가고 눌림 주고 올라가고 하겠지, 그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봉이 나오고 시작점은 그 시가가 아닌 종가로부터 3%와 7%와 14%와 28%와 56% 그다음에 108%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도대체 저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얘기했다가 한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예, 그분들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주가가 조정을 줍니다. 기간 조정을 주고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기준봉이 세워지죠. 그죠? 장대양봉이 발생하면서 여기 이제 이게 일봉이에요. 이제 신호가 나왔단 말이요. 신호가 나와서 잘 봐봐요. 잘 봐봐. 여기서 종가로부터 여기가 3%고 이 종가로부터 여기가 7%고 종가로부터 여기가 14%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횡보하고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종가는 7% 이상, 고가는 14% 이상. 그러면 이렇게 선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 처음에 3%는 찍고 내려왔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쫓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싸, 샀는데 쭉 빠져.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안 가는 거예요. 태양이 녹으냐, 기차 바퀴가 빵꾸 나냐 이러고 있으면 아우 그러고 손절치고 다른 데로 들어가죠. 그러잖아요. 응?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3이고 이게 7이고 이게 14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요. 가만히 있다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다시 거리랑 동반해서 이런 그림 나와요. 어디까지 갔는지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응? 근데 이렇게만 가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도 가지. 예. 그러니까 이 교과서적으로 주식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4%거든. 응? 여기가 14%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 종목명은 쓰지 않았어요, 제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기법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대주지분 보셔야 된다고 대주지분 정상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대주지분.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해야 되고 부채 비율이 150 넘어서는 안 된다. 유불은 100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BPS 대비 적정 주가 계산하는 법을 좀 얘기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 기준봉 세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원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종목이야. 이건 중학교 2학년들이 하는 종목이야. 그거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 돈까지 뺏어 먹어야 되는 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주식 막으십시오. 아이들 주식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고 학교를 보내지 마요. 주식을 하든가. 그죠? 자, 잘 보세요. 이 색깔을 잘 보세요. 이게 연두색이고, 예? 이게 연한 파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예, 이제 노란색, 짙은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회색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 라인의 선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얘도 여기서 이제 기준봉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화면을 이제 늘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 나온겨. 그러면 여기로부터 연두색은 3%요. 파란 점선은, 자, 파란 점선은 여기다 이렇게 짝대기를 거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란 점선은 7%요. 이거는 몇 %요? 얘는 14요. 얘는 28이요. 얘는 56이요. 그 이상 108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 라인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만나 걸치면서 쭉 가잖아요. 이게 직전에 56%요. 여기 56% 왔지? 56% 왔죠, 그죠? 56% 왔잖아요. 왔잖아요. 그죠? 왔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56%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준봉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아시겠어요?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자. 다시 가자. 그러고 뭐래요? 여기서 3, 여기서 7, 여기가 14, 여기가 28, 얘가 56 이렇게 얘기하나요? 다시 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56.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지. 그러면 언제 끝이냐? 이 자리가 끝이요. 갑자기 갭을 만들면서 요게 양봉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갭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쪽에서 지금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흰색으로 좀 해볼게요. 흰색으로 이렇게 주워볼게요. 이렇게 됐던 거죠. 한눈에 봐봐요. 막 들어가고 싶죠. 막 사고 싶죠. 어우, 막 충만해. 막 사고 싶어서. 우와, 아싸,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생각 드세요, 여기서? 드시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놀랍게도 여기가 108%라는 걸 아시는지요? 그래서 108%까지는 안 하겠죠. 108%는 우리가 고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성 소장의 비밀 차트 3714 2856 108의 비밀이라고 최근에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또 자막이 하나 나가는데요. 3일 후,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3일 후에 대전에서 제가 올라옵니다. 예, 지금 자리가 몇 좌석 남았으니까요. 샵 377에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예, 뭐 큰 강연회장이 아니라 제 사무실 거실에서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3714 2856 색상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아셨죠? 자, 보실게요. 이 종목도 가만히 있다가 밑에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이 녹색 화살표 기준점이 나왔단 말이죠. 이 기준점에는 여기가 3이요, 여기가 7이요, 여기가 14요, 여기가 28이요, 여기가 56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56까지 가겠죠.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3이요, 7이요, 14요, 28이요. 얘는 뭐라고 그래요? 진행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행형. 진행형이에요. 알겠죠? 진행형. 자, 성소장의 비밀 차트 3714 2856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시죠? 그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자, 아시죠? 헌터 포인트 포크 아시죠? 예, 들어오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3이래요. 여기서 7이래요. 뭐가 퍼센트가? 여기가 14%래요. 자, 어때요? 그림 이쁘죠? 그죠? 여기서부터 먼저 계속 진행되겠죠. 그럼 조금 있다가 또 기준봉이 바뀌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계산하면은 거기가 108%고 3714 2856이라는 사실 어때요? 자, 3714 2856 보시죠. 자, 거래량 없다가 단봉 중에서 갑자기 거래량 동반하면서 기준봉 세워놓고 여기가 3이요, 여기가 7이요, 여기가 14요, 여기가 뭐라고? 28%. 얘는 어떻게 했다고? 붕 떠버렸다고요. 붕 뜨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붕 뜨면 안 돼. 붕 뜨면 안 돼. 안 돼. 손이 안 보여. 자, 안 돼. 자,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훅 들어오고 싶죠. 안 된단 말이죠. 성소장의 3714 2856이란 내용 다음 주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요즘 뭐 날씨도 좋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제가 격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남은 자리 몇 좌석 있으니까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